사랑이 청춘의 특권이라면 결혼은 사랑의 꽃이다. 하지만 그 꽃은 이 시대 청춘들에겐 너무 멀리 있다. 하기 싫다? 그런 생각도 들었죠. 피하고 싶다. 家就像个神经病一样，想起来就哭，想起来就哭。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큰 금액을 소진을 해버리면 앞으로는 빚 갚느라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청춘들은 결혼과 만나며 동시에 자신의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이 돈에 이런 지방에밖에 못 살아? 월급의 반이 이제 집세로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가정을 꾸려서 나가면은 結婚はね今のところするつもりはなくて今のところっていうか今までずっとするつもりがなくて 현실의 무게가 아무리 버거워도 인생의 짐은 오롯이 자신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때론 결혼이란 현실이 사랑을 울릴 때도 많다. 나는 딸 하나라고 오냐오냐고 진짜 이것저것 다 해서 왔는데 내 딸은 그렇게 못해주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위로도 이 시대 젊은이들에겐 사치다. 결혼을 포기하고 사랑마저 절망스러운 한중일 삼국의 청춘들. 그들의 전쟁이 지금 시작된다. 올해 23살의 승아 씨와 그의 반쪽 용희 씨. 돌을 앞둔 아들이 있지만 아직 결혼식도 못 올리고 세 식구가 살고 있다. 싫대. 용희 씨는 오늘 승아 씨 아버님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수원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다. 줘봐. 처음으로 처갓집에 인사를 가는 길. 승아 씨가 부모님 허락 없이 용희 씨와 아기를 낳은 이후로 승아 씨 아버님은 이 세 식구를 평생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엄마 아빠 아예 안 나오는 거야? 아예 보기 싫다는 거야? 뒤집어져. 저거 하나, 저거 아빠 저거 하나. 추워서 안 돼. 차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승아 씨는 지난 2년처럼 오늘도 대문 밖에서 돌아선다. 23살의 어린 엄마 조승아 씨. 2년 전 연애 중에 덜컥 생겨버린 아기가 너무 좋아서 집에서 쫓겨나며까지 민영이를 낳았다. 그 민영이가 이제 곧 돌이다. 저기는 집에 있으니까 나중에 사자. 맞지? 하지만 친정도 시댁의 도움도 받지 못한 어린 엄마에게 아기 분유가 떨어지는 아찔한 순간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다. 없으면 진짜 그때는 멘붕 와요. 그냥 정신이 헤아야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고. 네. 빌릴 때도 있고 그냥 1, 2만 원 빌릴 때도 있고. 장거리를 출퇴근하는 용희 씨의 퇴근은 빨라야 9시. 올해 나이 25. 가장이란 무게에 비해 어린 나이다. 그는 24세 민영이를 낳았다. 던진다? 세 식구 돌아눕기도 좁은 방이지만 아이의 재롱은 여느 가정과 다름없다. 세 식구의 집은 안채에 곁대어 지은 수원의 한쪽 방. 사실 창고를 개조한 방이다. 변변한 살림살이 하나 놓을 자리 없는 작은 부엌과 방 한 칸이 이들 세 식구의 집이다. 이 작은 공간에서 어린 부부는 매일 생존을 위한 전쟁을 치른다. 승아 씨가 식사 준비를 한다. 식사 준비라야 반찬 하나 없는 떡국이 전부다. 월 수입 120만 원. 승아 씨는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민영이 분유와 기저귀부터 산다. 월말이면 생활비는 떨어지고 부부의 끼니는 대충일 수밖에 없다.
오빠 이번에 생활비 별로 안 남았어. 얼마나 하는데? 한 2, 3만 원 정도? 그게 나왔었어야 됐는데. 최대한 돈을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야지. 애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감기 때문에. 아니면 오빠 당일 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해봐. 알아봐야지. 분유는 어쩌다가 오빠 월급 날까지는 버틸 수 있겠는데 이제 우리 뭐 생활비나 뭐 최대한 줄여서 써야지. 응? 몇 달 후면 민영이의 돌. 과연 돌잔치는 제대로 해줄 수나 있을까? 가난한 엄마 승아 씨는 민영이에게 항상 미안하다. 그냥 미안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왜 이런 엄마 아빠 만나서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좋은 엄마 만나서 태어날 수 있는 운명이었을 텐데도 이런 엄마 아빠 만나서 그 마음밖에 없어요. 진짜 모든 부모들은 그럴 거예요 아마. 오랜만에 외출. 승아 씨 아버지가 드디어 식사 자리를 허락했다. 옷을 갈아입는 잠깐 사이에 잠든 민영이. 용희 씨도 승아 씨도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아버지는 승아 씨를 몹시 아꼈다. 열아들 안 부러웠던 맏딸에 대한 배신감. 그걸 아는 승아 씨 많이 초조하다. 아빠 얘기 좀 하러 가면은 그냥 별포 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시고 나가라고 일단 나가라고 그러시니까 저는 아빠를 보러 주위 멀리서도 많이 보러 가고 아빠 주차하는 모습도 보고 많이 봤는데 아빠는 저를 본 거는 거의 1년 반만 만이죠. 진짜 그렇게 얘기 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딸의 선택. 손자를 안고 온 딸에게 아버진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빠가 우리랑 초등학교 소심해서 꿈이 뭔지 알아 아빠? 어? 결혼식장에 아빠 혼자 좋아하는 거. 솔직히 나 아빠 진실 얘기해줄까? 나 평생 몰라고 했어. 뭐 사람 타는 데서 모임값이 나고 뭐가 나와? 안 나와. 나 돈을 그래서 얼마 걸리고 모임값 줬다고. 얼마 가는 거야? 그래서 말을 못해. 모임값 줬다고 하는 게 말도 안 돼. 그래? 저도 한 적이 하나 있는데 모임값 줬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돼.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위. 고생하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 그들에게 결혼은 넘을 수 없는 산이다. 나는 돈을 떠나서 나도 내 말고 손가락질 받는 게 이제 싫어서 그래서 그런 거야. 돈이 얼마인지 많냐고. 아빠 좀 재산이 얼마인지 많냐고. 돈을 떠나서 아빠 제발 돈을 제발 좀 돈 좀 하지 마. 내가 진짜 돈이 얼마 한이 몇천 벌써 아빠 돈 돈다고. 아빠도 너도 자식인데 네 축복받은 결혼 안 시켜준 거 아니야. 니네들 아직들 맞다랑 놓고 나서 결혼을 해야지 축복한 거지. 여기서 결혼을 하냐 너는 축복 못 받아. 과연 이들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 마음은 좀 후련해요. 그래도 저도 좀 다가서고 싶은데 그게 또 힘들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자리가 또 마련이 돼가지고 진짜 좋다고 처음으로 아빠가 안아줬어요. 우리 아들 민영이 처음으로 안고 처음으로 나 닮았다고 해주시고 저 그거 유독 웃음이 많았던 첫째 딸 승아 씨. 엄마가 된 후 승아 씨는 눈물이 더 많아졌다.
부부에게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일까? 둘만의 터전, 바로 집이다.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보금자리를 얻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최소 2억 원. 작고 허름한 주택 전셋값도 1억 원 이상은 줘야 한다. 그마저도 없다면 다달이 세를 내야 한다. 신혼집을 마련하는 비용은 1억 4천만 원. 약 10년 사이 3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인 경제대국 일본. 불황은 20년 이상 지속됐다. 태어나면서부터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온 청춘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다. 이른바 네트족. 도쿄의 청춘들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한다. 도쿄 시내의 한 레스토랑. 여자들끼리만의 테이블로 가득하다. 요즘 유행인 여성 전용 레스토랑이다.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선 남자들과의 연애 대신 여자들끼리만 여행을 가거나 모임을 갖는 것이 붐이다. 男性はいないですか？男性は禁止です。なんでですか？話が合わないから女の子だけのが楽しいから草食男子が多いと思います。どんな感じの男を朝食男と言います？なんか自分の意思がない人、女の子がリードするのが草食男子だと思います。なんかすごいバッていくように見えて実際草食みたいなのが実際増えてて、口だけ男ね、口だけ男が増えてるみたいな。 육식 동물을 닮아가는 여자, 초식 동물을 닮아가는 남자. 육식녀 초식남은 성 역할이 바뀌어버린 씁쓸한 세태를 꼬집는 유행어다. 자연스럽게 일본의 여성들은 터프해졌다. 노조숙녀 현모양처는 옛말이다. 여자들만의 모임이 이렇게 밤까지 이어진다. 육식녀 곁에는 남자가 아닌 다른 육식녀가 함께한다. 彼氏いる人手挙げてください。なぜいないんですか、誰も。なんでいないんだろう。私たちは聞きたい。私たちは聞きたい。だってこうやってドーンってできますし、美味しいわーって食べて来たねってなる。男の人がいたら分けるよ分けるよ分けるよってなったりとか、なんかパクパクってなっちゃうんで自分疲れちゃうんですよ。疲れたって。 야마다 씨는 작은 아파트에서 관리와 경비 일을 한다. 좋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특별히 좋은 직업을 찾고자 하는 노력도 열정도 없었다. 그저 적게 일하고 쓸 만큼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 일이 없을 때 그의 일과는 아주 단순하다. 특별한 취미 생활도 사람을 만나는 일도 없다. 혼자서 만화를 보며 뒹굴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때운다. 집 밖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 꿈이 단절된 만큼 연애나 결혼에 대한 그림은 그려본 적이 없다. 성인 영화를 보는 게 유일한 취미라면 취미다. 友達との予定がなかったら出かけないですね。一人ではあんま出かけないです。僕別にそんなにお金必要じゃなかったしっていうのがその一人で暮らしていくつもりだったから別に一人分でいいからだし、例えばなんか車が欲しいとかそういうのもなかったから、家欲しいとかねそういうのもなかったから、まあ別にいいやって感じで。 그런데 최근 야마다의 건조한 삶에 활력이 생겼다. 친구가 생긴 것. 미녀들도 울고 갈 정도의 새침함이
도마뱀 약함의 매력이다. 夜間ご飯ですよ。お金ないし結婚する気ないし仕事こんなだし結婚はね今のところするつもりはなくて、今のところっていうか今までずっとするつもりがなくて。 돈 없는 청춘들에게 연애 세포는 죽은 지 오래. 이미 30대 초중반 일본 남성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미혼이다. 2030년이면 평생 독신으로 혼자 사는 남자가 일본 남성의 3분의 1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과연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존속은 가능할까? 세계 최대의 단일 국가 중국. 결혼 정년기 처녀 총각만 2억 명 이상이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중국의 부모들도 열성적이다. 하나뿐인 자식에게 좋은 조건의 배필을 찾아주기 위해서다. 일 년째 인민공원에 출근하는 위 씨. 일만 하는 딸이 홍기를 훌쩍 넘기자 팻말을 들고 나섰다. 像我的妈妈，我是妈妈，很像我，但是就是说这个婚姻解决不了。标准嘛，就是说最好呢有和这个公婆分开住，因为和老年人有代沟的住在一起，就容易产生矛盾。因为小青年两个人过自己两人世界生活，比较自由自在。 3년 전 리고팡은 남자친구를 따라 상해에 왔다. 상해 외곽에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한 동거 생활이 벌써 3년이다. 오랜만에 남자친구와 저녁 창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왔지만 비싼 물가 탓에 살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 这鱼怎么样？9块钱，这么贵啊？涨价了？涨价了。不是以前7块5吧？没有啊，没有啊，涨价了。要不要买啊？鱼饮食贵啊，这个鱼饮食躺不下，是吧？那还是不要了，走吧。 결국 생선 요리는 포기하고 만다. 거팡이 사는 집은 월세 500위안의 허름한 주택. 상해지만 외곽 빈민가의 주택은 수십 년 전 시대가 멈춘 듯한 모습이다. 월 3,000위안을 받는 남자친구 수입으론 집세와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한 상황. 집을 마련할 돈이 없어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不过上个月的房租还没交嘞。他当月的工资吧，比方说发了工资之后，我们就，这不有钱了嘛，就开始吃了、喝了，一些家用的都买一买，买的差不多时候，马上到月底的话，生活费几乎又要没有了。 밀린 월세만 석 달째. 중고 컴퓨터와 에어컨 등 살림살이마저 하나둘씩 내다 팔았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집마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여자의 사랑은 돈이라는 현실 앞에 처참히 무너진다. 讲着讲着，好像感觉有一点点委屈死。有什么委屈？就是他没有钱，然后就这样跟着他。你看我们俩在一起应该可以算3年了吧，还是1分钱都没有存到。就哭，反正想到我弟就哭，然后到中午有时候吃完饭了，晚上又要睡觉呀，又要哭，就这样。就像个神经病一样，想起来就哭，想起来就哭。
就一个也没有一点不哭的。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먼 고향에서 궈팡의 부모님이 올라왔다. 궈팡의 부모님은 딸에게 3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동거만 3년째인 홍기 꽉 찬 딸. 결혼식을 바라보는 엄만 근심과 부러움에 착잡하기만 하다. 然后呢，看到今天人家的这场婚礼呢，我是感觉很羡慕的那种心态吧。就是以后要自己的婚礼，如果说像人家这样办的场面隆重一点的话。 딸이 사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 결혼식이 끝나고 부모님이 궈팡이 사는 집을 보러 왔다. 곧 쓰러져 내릴 것만 같은 집. 궈팡의 아버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把家就这买的大一点，买的大一点，往大了扩展扩大，这挺好了哈。到时候你走了，不全部扔掉了吗？唉，就是太小了。妈的，又长，放点什么感觉？好呀。哦。其实是个灰东西，这个黑上灰，那黑着到处是黑，这私人住的地方嘛。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은 어디나 같다. 고향을 떠나 상해라는 큰 도시에서 번듯하게 사는 줄 알았던 딸. 부모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오늘 본 결혼식은 궈팡에게 너무도 먼 이야기였다. 第二呢，也是他没有钱，因为现在这个社会呢。 如果说没有钱的话，是感觉很难生存的，想要的东西都买不到的。然后他们就这样认为，可能是我以后跟着他会吃苦的。 가진 건 없지만 장인 장모의 마음이라도 사기 위해 예비 사위가 솜씨를 발휘해 본다. 치엔징은 생선 요리까지 한상 차려냈다. 예비 사위가 차린 저녁상. 부모님을 모신 오랜만의 식사에 궈팡은 행복하다. 하지만 궈팡의 부모는 마음이 편치 않다. 평소에 딸이 먹는 밥상이 훨씬 초라할 것을 부모는 알고 있다. 궈팡의 아버지는 몇 술 뜨지도 않고 수저를 놓는다. 사랑으로 극복하기에 궈팡의 삶은 너무도 남루하다. 不易让他们搞完，然后他是脑早上的脑残，是最没有不参与忙活，是这个就是开刀。不想让他玩，反正是，唉，就是住的房子也。 그날 밤 숙소에 든 궈팡의 부모님은 딸을 보내고 싶어하지 않았다. 엄마도 아빠도 궈팡을 그 집에서 자게 하고 싶지 않다. 상해의 방 2개짜리 소형 아파트 시세는 하나로 약 5억 원. 월 평균 80만 원 정도를 버는 청년들이 40년 이상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돈이다. 현재 중국의 집값 상승률은 세계 1위. 빈부격차 역시 세계 최고를 기록 중이다. 중국의 청년들에게 결혼은 이제 집이자 돈이다. 평화로운 골목. 궈팡의 아버지가 드디어 작심을 하고 얘기를 꺼낸다. 要彩礼，你看在我们那最低向国防娶一个媳妇儿，你看有房子，还要钱啊，车钱。结完以后，这个你不要，我们要付利息给人家，要去还给人家。 你要发到什么时候？想弄点房子，想现在把房结正好，把房弄好，谈到最后娶媳妇。 힘든 치엔징. 一切这基本全靠你了。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오늘 이 사랑이 위태롭다.
心里特别难受呗。那有什么解决的方案吗？方法？怎么解决呢？我暂时不知道。 사랑을 선택한 여자와 가난한 남자, 이를 말리고 싶은 부모. 이 아픔이 과연 그들만의 잘못일까? 가장 답답한 사람은 치엔징이다. 남자의 옆에 사랑이 있지만 지금 현재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现在是娶老婆呢，还是买老婆？他这肯定不行，他在后面声音太吵，全部受尽了，对吧？又不是说我说你就跟你说过，我说只要你愿意，你去碰到好的了，也愿意，你找条件好的，可以，你跟我说一声就可以了，对吧？我没要求你太那个，我情况就那个情况，因为你要的生活我给不了，那没办法，是不是？ 치엔징은 괴롭다. 궈팡은 지금 사랑을 후회할까? 결혼은 사랑만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을까? 궈팡은 외롭다. 상해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 장리는 올해 24. 말 그대로 꽃보다 장미. 참 예쁘다. 빼어난 미모로 어디서든 남자들의 주목을 받는다. 역시 나비는 꽃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장리는 젊은 남자들이 시시하다. 你看你去哪都找人，你还不是一样？我没有啊，好不好？我很低调。那你本来我也差不多，所以跟你出来吃饭没有啦。还好吧。我想要的是，因为其实我想要的是年龄稍微比我大几岁的男生，应该是很成熟、稳重。 然后低调、温柔一点的，然后稍微事业上也有所成就的。 그녀는 자신이 기다리는 백마탄 왕자님을 찾는데 당당하다. 그녀의 직업은 패션 스타일리스트. 감각이 있어 상해 패션가에선 꽤 알려져 있다. 그녀의 꿈은 중국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다. 최고가 되어 최고를 만나고 싶다. 我不想说我一定要，其实我也非常知道这个道理，我也从来没有说过要当一个花瓶。然后我一直有一个想法，就是说你要跟什么样的人接触，你首先要达到他的一个高度。如果你没有达到他的高度的话，他是不会下来接你的，只有你上去迎合他。所以说，我也自己也在不断的努力，不断的学习。 신데렐라 찾기. 오디션을 통과한 여성들이 부자들과 맞선을 보는 프로그램이다. 장리도 얼마 전 참가를 신청했다. 중국 전역을 돌며 보는 공개 오디션. 미모와 재능을 갖춘 젊은 여성들이 줄을 잇는다. 问了您刚刚问的问题，是这样的。目前这种现象好像还蛮普遍的，然后就是因为现在感觉吧，现在的一些优秀的女孩子嘛，都是可能会找条件比她更好的，然后年龄更成熟一点的。 오디션은 까다롭다. 총 5가지 관문을 거치며 심사를 받아야 남자를 소개받을 수 있다. 상대 남성은 자산 1억 위안 이상의 특급 부자들이다. 면접은 좀 더 은밀하게 진행된다. 민감한 질문도 거침없이 쏟아진다. 冒昧的问一下，你有过几段情感经历啊3段。3段。冒昧的问一下，你有深入的情感经历吗？深入的情感经历啊？啊，对，就是婚前性行为。这个啊？这个有过。有过，是跟第几个？是跟第2个。手请放下来。 전통적인 여성상도 테스트에 들어있다. 谢谢。OK。 여느 대기업 면접에서도 보지 못한 풍경.
부자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手放下来呢。我觉得不苛刻，特别是针对这种财富积累到一定地步的人，然后他可能他心里更加向往的是一种非常纯洁的、非常单纯、非常简单的一种感情或者一种女人在他身边。所以说，作为这些传统的一些记忆的话，可能是他验证这个女人她到底有没有耐心，或者她的一些品性的一个重要环节和步骤吧。 가난한 남자의 자전거 뒤에서 웃는 것보단 BMW 뒤에 앉아 우는 편이 낫다. 이 말이 유행할 정도로 중국 여성들은 사랑과 결혼에 지극히 현실적이다. 帮我买的这个嘛，我喜欢这个东西，直接在这个人帮你买以这个为契机，对吧？然后后面还有我们要的更多呀，对吧？你要什么东西？你还要什么呀？我还要香奈儿。 중국 여성들에게 이제 집 없는 결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됐다. 너무도 빠른 성장을 해온 한중일 삼국. 새 나라 청춘들에게 현실을 극복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문은 너무도 좁아졌다. 이제 결혼은 사랑보다는 물질적인 조건을 강요받는 현실이 되었다.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 현실의 장벽은 너무도 높고 두텁다. 서울 근교 대규모 미팅 프로젝트가 열렸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와 창업을 준비 중인 규동 씨도 미팅에 참가해 보기로 했다. 마지막 연애는 1년 전. 하지만 남자의 패기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했던가. 좀 괜히 왔나 이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계속 해왔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취직을 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게 좀 없어지지 않았을까? 여러 명이 돌아가며 만나는 단체 미팅. 당당한 여성들은 만나자마자 돌직구를 날린다. 학생이세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직장인 같은 거죠. 공무원 준비하고 있거든요. 시험 좀 몇 급이야? 7급이랑 9급이랑 같이. 지금 공부하면 결혼 되게 늦게 하시겠다. 저 그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저는 그냥 회사 다녀요. 회사 사무직. 오늘 만남이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은 듯하다. 미팅은 그렇게 별 소득 없이 끝났다. 끝나고 뭐 할 거냐? 뭐 FT 파티 한다며? 그럼 가야지. 가려고? 뭐 힘이 없다, 힘이 없어. 그래 수고했어. 재밌지 뭐. 지금 술 대신 지금 사이다를 들이키고 있어. 규동 씨가 일주일째 야근 중이다. 취업 문턱을 넘은 회사도 있었지만 규동 씨는 꿈을 위해 뜻이 맞는 친구들과 사업을 선택했다. 얼마간 모은 돈은 창업에 모두 털어넣었다. 규동 씨는 20대를 정말 열심히 살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루 5번씩 뛰기도 했다. 하지만 결혼이 먼 일이란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더라도 지금은 당장은 결혼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20대가 결혼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결혼을 마음 먹고 있지만 뭐 돈이 부족해서 계속 미루게 되는 것을 조금 제도적으로나 조금 뒷받침이 돼준다면 지금처럼 뭐 사회적으로 뭐 결혼을 자꾸 미룬다든가 결혼을 안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마 줄지 않을까.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다. 이른바 3포 세대. 이유는 돈과 집 때문이다. This marketing director position, 전소연 씨는 강남 한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 communicating with business and other area. It opened 3 그녀의 하루 일과는 빡빡하다.
아침과 점심시간을 쪼개 운동, 영어회화 등 자기관리에 철저하다. 바쁜 일상엔 그녀만의 이유가 있다.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좀 멋진 여성으로 살고 싶었어요. 사회적인 위치? 그런 것도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보면서 깨닫게 되면서 더 자기 개발 같은 것도 놓지 않고 그냥 계속 했었죠. 주말엔 문화생활도 빼놓지 않는다. 친구들과의 갤러리 나들이. 동물들이 다 커플이다. 어떻게 그것도 찍어냈어. 왜 그래. 기술식이야. 꽃 피고 또 지금 4월이고 5월이고 막 이러니까 꽃놀이 갈 남자친구로 만들어야지.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처녀들의 식사. 모이면 역시 화제는 남자, 그리고 결혼이다. 많이 하지. 근데 정말 너무 사랑하는 사이고 결혼 날짜까지 잘 봤어. 얘기하지 말라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직시해야지. 그러면 꼭 집을 사와야 돼? 집을 사오라는 건 아니야. 집도 왜냐면 뭐, 요즘 너무 집값이 되게 비싸. 그치. 서울에 있는 집 그냥 너무 비싸. 그래도 갖췄다라는 집을 사려면 그래도 5억 이상은 필요한 것 같아. 전세집 정도는 근데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 시작을 했을 4분의 때 3 정도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완전히 대출금을 다- 갚아나가는 거지. 다 있다고? 어느 사람 북한에 여자들은 당당하다. 결혼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이다. 챙겨주는 집까지가 괜찮았고 이제 그럴수록 남자들의 어깨는 무겁다.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교 4년을 마치고 나니까 27살이 딱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때부터 벌기 시작해서 1억을 일하는 돈을 뭐 아무것도 안 쓰고 생활비 거의 안 쓰고 모은다고 해도 1억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저도 한 7, 8년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혼할 시기도 너무 늦어질 것 같고. 정말 작은 원룸 같은 데서 이제 뭐 8평, 뭐 9평 이런 데서 이제 남편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별로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아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요? 아니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네. 그렇게 해야 한다면 별로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이제 집을 구할 수 있고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대출을 잘 갚아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제력과 능력치를 민감하게 보는 거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봅니다. 이와모토와 남자친구가 쇼핑을 나왔다. 그녀는 올해 21, 풋풋한 대학생이다. 그런데 남자친구와 나이 차가 꽤 난다. 17살 차이. 하지만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 이와모토의 선택은 이미 일본의 여성들에게 드문 일이 아니다. 黒の方がいい。いいかな。確かにあんま自分じゃ買わないこれ系はこういう色は確かにまあ年齢聞くと驚きますよね。年の差があるねってことは一緒に付き合う前はねいろいろと考えましたけど 이와모토는 주말에 남자친구의 집에서 지낸다. 何今の 그녀는 요즘 행복하다. 많이 갖춘 안정적인 남자와의 사랑. 이와모토에게 사랑은 현실이다. 例えばクラスの男の方とかだとすごい考えが私からしたらですけどまあちょっと子供っぽいし上の方が教えてくれることも多いし例えばまあ勉強のことだけじゃなくて社会のことも教えてくれるし就職の時に役立つ企業のことも教えてくれるし学ぶことが本当に多いので年上の人の方が自分のためにもなると思うんですよ。 지난 5년, 일본에선 나이차가 13살 이상 나는 커플이 13%에서 38%로 3배로 늘었다. 20년의 경제 불황. 일본 여성들은 가난한 동년배 청년보다 안정적인 아저씨와의 결혼을 선호하게 됐다. 뒤틀린 현실에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는 청춘 남녀. 일본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
기영과 신혜는 같은 병원의 사내 커플이다. 결혼을 2달 앞두고 청첩장을 고르고 있다.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하나부터 10까지 준비할 것들만 산더미. 하지만 일에 쫓겨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다. 네, 도저히 안 된대. 목요일. 기영은 안양의 한 종합병원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벌써 직장 생활 3년 차. 신혜 역시 같은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다. 둘이 벌어 연봉 6천만 원 가까이. 꽤 되는 액수다.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다. 사랑, 청춘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어떻게 할 거야? 잘할 거야? 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나? 핑계대지 마. 너가 하는 게 당연하잖아. 내가 바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아니 당연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일을 깨버리겠어요. 내가 얘기하다가. 둘 중에 하나. 아직 프로포즈도 안 했어요. 진짜? 네. 솔직히 그거는 해주면은 받는 거고 안 해주면 그런 것도 하고 넘어가는 안 돼. 거지. 나중에 10년 뒤에 할지 20년 뒤에 할지 모르는 거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안 돼, 안 돼. 지난번에 결혼해 주세요 한번 했고 그 전에도 얘기해가지고 또 한 번 했고 너 인사 쓰면 되게 못생겨 보여. 눈부셔서 그래.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며 청춘들은 전쟁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집 구하기는 전쟁의 시작이다.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 깨끗한 거네. 둘의 예산에 맞춰 아파트를 구하는 건 어쩌면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여성병원 쪽에 그쪽에 하면 신축. 아파트는 성원 5차 같은 경우에 한 27평형이 1억 한 2천 사. 있는 거고요. 하우스 투어는 퇴근 후 자연스런 일상이 됐다. 좌절은 추가 메뉴다. 보일러는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아파트는 고사하고 허름한 연립주택에서도 억소리가 난다. 그나마 예산에 맞춰 찾은 집은 절망적이기까지 하다. 깜짝 놀랐어 진짜. 아니 이 돈에 이런 지방에밖에 못 살아? 깜짝 놀랐어. 근데 이제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국 사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 이만큼의 뭐 8천을 들고 가도 이런 집이야? 옛날 할아버지네 집 같아. 신혼집에 대한 신부의 로망은 둘 곳이 없다. 금액대가 거의 1억대를 넘어. 결혼식까지 집을 구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차라리 원룸에서 살자. 전세 주고 좀 쪼들려도 좀 쪼들려도 그게 낫겠다.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그러면 어디 가서 살아야 돼? 시골 가서 농사 짓고 살아야 돼? 어디서 살아야 돼? 그 돈을 낸다고 해서 내 소유로 내가 갖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의 걸 잠깐 빌리는 건데도 그렇게 많은 돈, 이거는 비현실적. 이게 눈앞에 있는 현실인데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저한테. 참 어이가 없었죠. 기영은 하는 수 없이 또 빚을 지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을 갚고 나니 전세자금 대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대출마저도 만만치 않다. 대출 한도는 자동으로 입금하게 들어와. 지금 3천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부채 금액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는 15억 나갈 수 있는 건 한 4,500 정도뿐이 안 돼요. 일자리를 찾아 청춘들은 도시로 모인다. 하지만 도시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 그 벽의 이름은 집이다.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 이제 부부가 돼서 처음으로 둥지를 틀고 사는 건데 이 과연 원만하게 결혼을 시작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살만한 집을 구하려는 예비 신랑은 억대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액수다. 청년들에게 집은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됐다.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마침내 둘은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큰 집이 아니어도 사랑과 함께여서 둘은 행복하다. 신랑의 대출 부담을 줄이고 월세집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도 함께한 결정이다. 어린 아빠 용희 씨는 최근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분유값이라도 벌기 위해서다. 힘든 일상, 언제 이 가난을 벗어나나 싶지만 민영이만 생각하면 마냥 행복하다. 집에 가면 또 기분 좋고 하니까 그 마음에 하는 거죠. 왜 좋아요? 집에 가면? 집에 가면 이제 반겨주는 아들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하니까 마냥 기분이 좋죠. 또 그거 보면은 힘든 것도 싹 풀어지고. 예. 마침내 용희 씨와 승아 씨가 결혼식을 올린다. 신랑 신부 둘만을 위한 날이다. 부모님께 인사하는 승아 씨가 결국 눈물을 쏟아낸다. 신부의 눈물에 식장도 울음바다가 된다. 현실에 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걷는 이유는 가족과 아이가 있기 때문이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다. 사랑 없는 청춘은 슬프다. 결혼과 가족이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미래를 위해 누군가 청춘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